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 강의를 맡은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궁금증은 101가지가 더 넘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 101가지를 선택을 했고요. 사실 101가지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사실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01가지 중에서 5가지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종 문답 5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why and what입니다.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딱 2가지가 있죠.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2가지 주제로 Q2, Q3을 넘어가고요. 그 다음은 블라인드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블라인드 평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는지 준비 방법까지 잘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학종 문답 첫 번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평가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입시 구조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잘 모르실 거예요. 보시면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시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 수능 위주의 전형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학생부 교과전형이 제일 많이 선발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데 왜냐면 학생부 교과는 42.9%를 선발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22.9%를 선발합니다. 그러면 조금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가고 싶어 하시는 서울시에 있는 주요 11개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40%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의 카드를 쓴다고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두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양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학력 인구가 감소한다. 그래서 대학 가기가 쉬워진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여전히 그 경쟁률이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저희 한국외대도 몇 년간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하였으나 경쟁률이나 입시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전형을 잘 선택하셔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조금 전에 그 얘기랑 동일한 이야기예요.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야기 있는데 이게 왜 학생부 종합전형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0학년도보다 2021학년도에서는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인 고등학교가 19%나 감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가 2등급을 받을 때와 여러분들이 2등급을 받을 때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같은 수준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선택 과목을 통해서 나타나는 학생의 역량이 너무나도 중요해지고요. 그럴 때 바로 빛을 발하는 전형이 무엇이다?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많이 선발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고교학점제 2015 교육과정의 시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본인의 역량을 나타내서 대학을 가시는 것이 진짜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다음을 보시면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서류평가 100%로 진행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두 번째,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평가로 진행하는 전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평가에 수능 최저를 넣는 전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총 서류평가로만 이루어지는 서류평가 100%인 전형, 두 번째 면접평가 같이 들어가는 전형, 세 번째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전형이 있으니까
본인의 강점과 약점에 맞추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미리 선정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별, 우리 2021학년도에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선발했는지 전형 방법을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하죠. 우리 한국외대의 경우에는 제가 어떻다고 했죠?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이라는 것이 신설이 돼서 서류로만 뽑는 전형이 있고요. 면접형이라는 것이 있어서 서류 플러스 면접을 같이 가지고 가는 전형도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수능 최저를 가져가는 전형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전형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잘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외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 한국외대는 저희 수시 모집에서 45% 정도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만큼 한국외대를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꼭 한 장씩은 가지고 가야 할 전형인데요. 보시면 면접형은 단계별 평가를 통해서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해서 2단계 면접으로 올라가고요. 계열적 합성과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과 인성이라는 4가지 지표 중에서 계열 적합성에 무려 40%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류형인데요.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일괄 선발하는 전형으로 학업 역량의 40%의 비중을 두고 있죠. 이렇게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유형에 따라서 선발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개념을 잡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실제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러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발 규모가 많습니다. 우리 외대만 40%가 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주요 11개 대학에서는 거의 40% 이상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고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원 자격의 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에서 서울을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3학기 이상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지원 자격 제한이 폐지되면서 누구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될 건데 자기소개서가 간소화되죠. 사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쓰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일단은 자기소개서의 간소화 3,100자로 줄어듭니다. 또한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분들께서 좀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추천서가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추천서 모든 학교에서 폐지되고요. 다섯 번째, 많이들 궁금하시죠? 블라인드 평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021학년도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왜 중요한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왜? 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고등학교의 현실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두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도대체 무엇을 평가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입니다. 학생부는 지원자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누적한 기록물이고요. 자기소개서는 뭘까요? 학교생활 기록부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가지는 않지만 나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생부의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어떨까요?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자기소개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서 상호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모두를 평가 자료로 받는 대학에서는 두 개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학종문답 첫 번째죠. 학생부 종합전형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평가해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주요 대학에 일단 선발 인원이 많습니다. 양이 많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학령 인구 감소의 시대에 적합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 전형을 잘 확인하시고 평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학종문답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에도 나와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시켜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는 이렇게 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자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누적한 기록물입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어떻게 학교생활을 했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 여러분들의 인성은 어떤지는 사실 학생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 자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교과 영역과 비교과 활동 중 기재된 모든 내용을 평가에 반영한다 라는 것이 학생부의 특징이고요. 바로 네 번째는 수능보다 높은 입학 후 성적 예측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능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가장 학교 생활을 잘할 것 같잖아요. 성적도 높고 과 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저희가 대학에 들어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GPA 추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왔던 친구들이 가장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를 평가할 때는 교육과정의 적용,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선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육과정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대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교육과정 안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수강했느냐라는 건데요.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성적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편제표 많이 보셨죠? 2015 개정교육과정의 편제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진로 선택일 텐데요. 진로 선택 교과를 어떤 거를 내가 선택해야 우리 아이를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별로 어떠한 진로 선택 과목을 개설해 주느냐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려운 교과가 개설되었을 때는 그 교과를 한번 해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을 낮게 받을까 봐 하지 않는 것보다는 성적을 낮게 받더라도 그 안에서 본인이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대체 진로 선택을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하실 때 전공에 따라 선택을 하실지 계열에 따라 선택하실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본인의 흥미나 진로나 전문, 관심 분야에 따라서 내가 기준을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부분도 잘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생부가 많이 변경이 됐어요. 많이 변경이 됐는데요.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현재 고2, 그러니까 이제 고2가 되는 친구들입니다. 고2에서 고3,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 대입, 2024학년도 대입으로 가는 친구들은 학생부가 올해랑은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현재 이제 고2, 고3 친구들은 자율 동아리가 연간 몇 개가 기록되나요? 1개가 기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본인의 전공, 적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하나밖에 기입이 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자율 동아리 명, 그리고 이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인지에 대한 설명만 들어가다 보니 학생들이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가 더 기회입니다. 내가 자율 동아리를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적히지 않으니까 나 안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율 동아리를 하시고 그게 기록이 된다면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친구는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또한 그 자율 동아리라는 것이 동아리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어 독서로도 가고요. 다른 자율 활동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심화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또 하나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수상 경력인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대학에 진학을 할 때는 한 학기에 하나씩밖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대회에 나갈 시간에 나는 그냥 공부할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회에 나가시고요. 수상을 하면 좋고 수상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우리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 폐지되고요. 두 번째, 정규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이 대입 반영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2번인데 정규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이 대입 반영이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교과만 반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전혀 아닙니다.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정규 교육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요 2024학년도부터도 정규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교과 성적 얼마나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하십니다. 우리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량적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고요. 어떤 학과에서는 1.5등급인 학생도 합격을 하고 5.5등급인 학생도 합격을 하는 거죠. 왜냐? 그 학교 내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친구가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에 따라서는 성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학업 성취도의 측면,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의 측면, 탐구 활동의 측면, 요 세 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정성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시죠. 몇 등급까지 합격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올해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 서울 캠퍼스 1단계 합격자의 성적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좀 편차가 많지 않나요? 파란색이 평균 성적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저희 최대 성적인 최대치입니다. 보시면 우리 아시아언어문화대학의 몇 개 학과에서는 5등급을 넘어가는 학생들도 1단계를 합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자로 잰 듯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글로벌 캠퍼스 1단계 합격자의 저희 성적대 분포이고요. 아무래도 서울 캠퍼스보다는 다소 낮은 성적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서류형이죠. 서류형은 올해 처음 신설된 전형인데 학업 역량을 조금 더 중시했던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면접형보다는 성적대가 조금 더 좀 높게 나타나죠.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의 최종 등록자 서류형의 모습이고요. 성적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접형보다는 성적대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성적이 저런 거고요. 최대치를 보시면 정말로 좀 편차가 많은 학생들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업 역량을 40%를 본다고 하면 교과 내신 성적만 40%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학업 역량에서도 이 친구가 어떤 과목을 성취했는지에 따라서 성적대를 저희가 평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저희 교과 성적을 설명드릴 때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친구 보시겠어요?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 2학기로 가면서 성적이 굉장히 급상승을 합니다. 8등급인 친구가 거의 1등급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 친구의 평균 성적은 3.5등급입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3.5등급이면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울 캠퍼스 상경대학에서 과 1등으로 이제 합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발전 가능성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한 학기에 내가 좀 주춤했다라고 해서 전혀 주눅들지 마시고요. 다음 학기 열심히 하시고 한국외대 지원하시면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업 역량을 말씀드릴 때는 드릴 수 있는 팁은 딱 하나가 있어요. 내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과목을 수강하는 거예요. 그럼에 따라서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른 부분들의 심화 연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독서활동이나 방과후 활동, 동아리 활동 등
해당 교과를 이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이 학생부에 적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사정관들은 그런 부분에 중점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해 주기 때문에 이런 팁을 가지시고 좀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부 질문인데요. 수상은 몇 개나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이 질문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현 고3부터는 어떻게 되죠? 한 학기에 하나만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의 수상이 있어야지 좋은가요? 라는 질문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싶은 대회에 나가서 참여하셔서 수상하시고 그거를 대학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상 경력에서 저희가 보는 거는 당연히 교내상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교내상이라는 거 수상 경력에만 언급 가능하고 사전 등록된 교내상만 수상 경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저희 수상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는 세부 질문들을 좀 몇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전공별로 수상해야 되는 상이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터키어과를 오고 싶다고 해서 터키어과를 와야 될 때 받아야 되는 수상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터키어과를 오면서 경영학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교과 우수상은 의미 있나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교과 우수상은 사실 1등급 학생에게 주는 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대회에는 참여했는데 수상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는 사실 수상에 대한 거는 수상 경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에 참여한 사실을 어필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고요. 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회에서 수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심화된 연계된 활동을 했는지는 학생부의 다른 부분에 잘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만족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대학에 한 학기당 한 개의 수상만 보낼 수 있다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죠. 근데 이거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교육부에서 대학별로 다르게 보낼 수 있는지 그런 정확한 가이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이드가 나오면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궁금증, 독서이죠. 독서는 몇 권이 적당한가요? 라는 질문도 많으십니다. 딱 잘라서 어떻게 제가 30권이 좋습니다. 40권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독서활동 상황에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합격자들은 도대체 책을 몇 권 읽었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고요. 전공 관련 책을 읽는 것이 좋은가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좋은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4가지의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4가지 중에서 계열 적합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번 마음속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경영학부예요. 경영학부에 지원했던 친구들인데요. 각자 분야가 다르죠. 어떤 친구는 영어 분야에서 책을 많이 읽었고 어떤 분야는 사회 분야, 어떤 학생은 국어 분야, 어떤 학생은 기타 분야에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찾을 수 있으신가요? 누가 계열 적합성이 우수하다? 사회 분야의 책을 많이 읽으면 경영학부의 계열 적합성이 우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열 적합성이라는 것은 지원한 분야 그리고 관심 분야 이 2가지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경영학에 와서도 다른 부분일 수 있는 거고요. 영어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경영학과에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학과에 오기 위해서 이러한 분야의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고요. 그리고 또한 이 4명의 학생은 모두 경영학과 합격생들입니다. 다 각자의 분야에서 책을 다르게 읽었고 다 합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든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든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데요. 단 안 좋은 경향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생들을 지도하시거나 이러실 때 너무 소설 위주의 책을 읽는 것은 크게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부분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드려볼게요. 자, 주어진 환경이죠. 교육과정 편성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경험, 활동을 해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노력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잘 확인하는 것.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봤자 학생부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평가는 뭘 보고 하는 거죠?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우리 학생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종 문답 세 번째,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요건 조금 더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네, 자기소개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도대체 왜 받을까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결과에서 보여주지 못한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평가 자료입니다. 사실 학생부는 결과 위주의 자료이잖아요. 팩트 위주인데 자기소개서는 어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의 역할을 하죠. 세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나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 사실 학생부에는 여러분의 기록이 정말로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여러분을 계속 지켜봐 왔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노력을 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내 학생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평가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학생부에서 그 부분을 찾아가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의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자기소개서 정말로 많이 질문하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 하시는데요. 비중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같이 보완해서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비중을 따로 두지 않고요. 두 번째, 자기소개서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부족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하시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 자기소개서를 왜 쓸까요?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부족한 부분을 자기소개서로 커버한다 라는 부분은 조금 말이 안 되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나의 진로가 변경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정말 노력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을 때 나의 학생부를 보는 관점을 변경시켜 줄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친구들한테는 자기소개서가 합부를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기소개서 3개의 문항이 있는데요. 1번 문항 어떻게 쓰시면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1번 문항에서는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한 적이 있는가?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자발적인 성취 동기를 가지고 깊게 학습한 경험, 당연히 나오겠죠.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 나올 겁니다. 교과 수업에서 적극적이고 집중력 있게 공부한 경험, 각종 교과 탐구 활동에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한 경험, 그리고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한 자신만의 노력, 결과물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학생들이 본인의 자녀들이 이러한 경험을 찾을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드시고 거기에 꼬리 물기를 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찾아 나가시면 실제로 자기소개서 1번 쓰시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번엔 자기소개서 2번 그럼 어떻게 쓸까요? 보시면 자기소개서 2번은 보통 교내활동 3가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1개 쓰고 싶어요. 1개를 길게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혹은 2, 3개를 꼭 채워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1개를 쓰기보다는 2개에서 3개 정도 에피소드를 써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첫 번째,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의 시작, 동기, 활동 과정 등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의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활동 내용을 과정 중심으로 서술을 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원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관심과 열정을 부각시켜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주시는 거 좋으시고요. 굳이 단점을 부각시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활동을 심화시키고 다른 활동으로 발전하고 융합시켜 나간 과정을 쓰시고요.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지 않도록, 옮겨 적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자기소개서로 가져오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3번인데요. 3번은 여러분들의 인성을 평가한 항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서 공통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협동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봉사활동을 통하여 나눔을 생활하고자 하는 경험,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나 갈등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경험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5번째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 인성 영역에 대한 에피소드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본인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잘해서 우리 반이 좋아졌어 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모든 거는 나 혼자 잘해서는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도 잘했지만 받아주는 상대방도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준 거고 그 안에서 좋아진 거기 때문에 자신만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수행했던 역할, 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했는지를 표현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 1, 2, 3번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쓰실 때 정말로 유의하실 거 있으시죠? 표절 검사입니다. 우리는 비수준이라고 해서 5% 이상의 표절 수준, 즉 유사도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소명서를 쓰라고 보내드리거든요. 또한 5% 이상이면 정말로 많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의 자기소개서도 잘 관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친구의 것도 보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학년도부터는 문항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글자 수가 줄어들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1을 올라오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을 보시면 정말로 중요한 게 이제 7번에 나오게 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얘기만 쓰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 친인척의 이야기 쓰시면 안 되고요. 부모님의 직장, 직종, 직위 이런 거 나타내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학교명도 당연히 나타내면 안 되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걸 좀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런 작은 실수가 불합격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고, 어떠한 예가 있었냐면 학생은 그냥 자기소개서 이렇게 쓴 거예요. 학교 홍보대사 땡땡땡에 학생 홍보 모델로 선발되어 학교 홍보 동영상 땡땡 고교의 미래는 이라는 주인공을 활동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본인의 학교명을 나타내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어떠한 이렇게 주제를 말하려고 했는데 그 주제 안에 학교명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과학 중점 학교인 땡땡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명백하게 본인 학교 이름을 쓴 거죠. 당연히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이건 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본인의 이름을 앞에 넣어서 누 땡땡땡 포비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성명을 노출한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고요. 땡땡땡 모의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고등학교 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저희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의 교내활동 3가지를 쓸 때 동아리 활동 이야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거기에 본인의 학교명을 넣은 거죠. 이렇게 돼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한 어디에서 가장 큰 빵집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라고 하는 건 부모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를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지 않으시도록 부모님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잘 유의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공정성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위해서 블라인드 서류평가라는 것이 실시되었는데요.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도대체 이 블라인드 서류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블라인드 서류 평가라는 것이 왜 나오게 됐냐면 2019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고교명을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후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배제하고 봐야 한다는 블라인드 서류 평가가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블라인드 평가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부분이 사라지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시면 항목 중에서 인적사항이 블라인드 됩니다. 학교 코드, 그리고 수험생 이름, 주민번호 등이 블라인드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적사항입니다. 중고등학교명, 그러니까 무슨 중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고등학교를 입학했다라는 것이 들어갔었는데요. 그게 전부 다 들어가지 않고 어디 졸업, 입학 이런 정도만 나오게 되는 거죠. 전출입 여부는 기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수상 경력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실적, 교과학습 및 발달 상황에서도 고교명이 기재된 모든 상황이 블라인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도 고교명이 들어가면 블라인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출입 여부가 기록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시면 우리는 학생들이 동일한 고교에서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어떻게? 전출입을 통해서 성적이 향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입하고 전출입 여부가 학생부에 나오지 않게 된다면 저희는 이 친구가 동일고교군에서 성적을 향상시킨 것인지 전출입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출입 여부까지는 블라인드 평가이지만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 친구의 샘플을 보시면 굉장히 성적 향상을 많이 이루었죠. 많이 이루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출입을 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표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 편성표를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육과정 편성표를 잘 보시고 우리 학교에 이런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를 혹은 우리 학생이 스스로가 내가 이 과목을 수강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블라인드 평가가 되면 어떠한 고등학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과목이 개설되었다라고 하면 그 과목을 한 번씩은 이수해 볼 필요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교육과정 편성표라는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실제 저희가 교육과정 편성표를 받고 평가 시스템에 넣은 모습입니다. 지금 음영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든 과목은 그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이고요. 음영이 들어간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수강한 과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상 경력은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학교명 다 안 보이죠? 안 보이고 그냥 무슨 등급인지 그리고 수상은 언제 했는지 몇 명의 참가자가 있었는지 정도만 나오게 되고요. 고교명 확인 불가하죠. 다음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 활동도 원래는 여기에도 동아리명에 학교명이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 게 다 사라집니다. 사라져서 어떤 학교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평가를 하죠.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죠. 동사활동도 사실은 봉사활동 내용에 학교명이 들어간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역명이 들어가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블라인드가 되어서 어떠한 고교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처음에 제가 수상 경력에서 말씀드렸던 좀 교과 성취도의 추이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건데요. 블라인드랑은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평가의 부분 중에 하나라서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서류 평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충분히 보셨죠. 블라인드 서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교육 과정에서 본인의 역량과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고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과정에서의 우수성 어디서 보여줄까요? 바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겠죠. 여러분들 과목 잘 선택하시고 세특이 잘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다음에
그것이 기록까지 잘 되는지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중요하고 무엇을 평가하고 학생부는 무엇이고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하고 그럼 블라인드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할까요? 학생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저 이제 3학년인데 늦지 않았을까요?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요. 진로 선택 교과 선택할 게 없어요. 어떡하죠? 우리 학교는 진짜 학교에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떡하죠? 전 정말 소외 지역에 살아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활동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서울 애들이랑은 완전 달라요.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걱정이 될 거고 블라인드 평가까지 되면서 우리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다양한 학생이 다양한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들은 일단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선발상, 인재상을 좀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를 나타내기까지의 그 과정들 있잖아요. 과정을 정말 중시하고 있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상황을 인식했는지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관심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었을 때 대다수의 학생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아,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다시 예전처럼 마스크 벗고 너무너무 즐겁게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그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겠다. 지금 정말로 이렇게 무인, 사람이 대면하지 않는 이 언택트 시대를 어떻게 한번 바꿔보고 싶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을 읽고 심화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다양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친구들이 올해 굉장히 돋보였고 실제 합격까지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노력하고 그 당연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장애 요소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요. 한 학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못했다고 해서 저희는 여러분들을 감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학생부가 잘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뭔가 다른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3년간의 공통된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언제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학기 좀 잘 안 됐다고 망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속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바로 학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활동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본인의 환경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정보 소외 지역이라도 여러분 손안에 뭐가 있죠? 핸드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 만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떠한 정보이든 자료이든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화시켜 보시고요. 두 번째는 독서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심화하고 간접 경험의 폭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디다가 녹여낼까요? 바로 자기소개서겠죠. 3번, 자기소개서에 개인적인 경험의 동기, 과정, 결과, 성장한 부분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거예요. 우리 외대처럼 2022학년도에 자기소개서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학생부에 어느 정도라도 작성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저희 여러분들께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선택형 교육과정인 거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건데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단위 학교에서 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실망하고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타학교와 연계하거나 요즘에 클러스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잘 찾아보셔야 돼요. 클러스터를 통해서 타학교 연계를 통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해보시거나 그것도 안 돼요. 타학교와 연계를 하는 것도 우리 집과 우리 옆에 있는 학교는 너무 먼 거예요. 그것조차 힘들다라고 하면 온라인 교실 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온라인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돼요. 또 이것도 잘 안 돼 있어요. 우리 돈은. 그러면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확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안 하니까 안 돼. 클러스터 안 되니까 안 돼. 교실 온다 안 되니까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이게 안 되면 다른 경우의 수를 찾아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부에 잘 작성을 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또 평가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발전 가능성이라는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나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언제나 늦는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시고요. 이 영상을 보는 이 영상이 끝나는 이 시점부터 아무도 늦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처음에 세웠던 목표를 완수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학생들,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여러분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